아데사냐 대 페레이라 경기는 타격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타격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플링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데사냐는 페레이라를 케이지에 몰아놓은 다음 여러 차례 테이크다운을 시도했고 페레이라는 밭다리를 시도하기도 했고 강한 힘과 사이즈 이점을 이용해 아데사냐를 넘기는 등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데사냐는 MMA 입문을 훨씬 먼저 했고 그래플링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레슬링 영역에서는 우위를 점했습니다. 3라운드 내내 페레이라는 케이지에 구겨져서 아데사냐의 파운딩을 맞은 장면도 있었죠. 경기 전에는 아데사냐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플링을 쓰지 않고 순수 타격으로 페레이라를 이기려 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미 1차전에서 그래플링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아데사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챔피언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더 많은 그래플링 장면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아데사냐의 훈련 영상을 보시면 레슬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지의 상대를 몰아놓고 손목 컨트롤을 한 다음 파운딩을 내리꽂는 일명 다게스탄식 레슬링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페레이라와 싸울 때 3라운드 내내 보였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페레이라는 아직 MMA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플링 기본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데사냐가 손목 컨트롤을 하면서 파운딩을 칠 때도 아데사냐의 그립을 풀어서 손을 뺀 다음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손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데사냐는 그냥 손목을 잡은 쪽으로 페레이라를 눌러 일어날 때마다 그쪽으로 계속 꼬꾸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짚고 일어날 손이 없는데 계속 힘으로만 일어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케이지 레슬링 대처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데사냐가 그런 쪽으로 더 훈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2차전은 경기 시작부터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을 난사해서 쉽게 이긴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라운드에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눕혀놓은 건 페레이라의 실수가 컸습니다. 아데사냐가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페레이라가 약간 엉성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다 균형을 잃고 역으로 넘어졌습니다. 밭다리를 시도할 때 다리를 반대쪽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약간 돌아가 있고 균형도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다리 두 개를 동시에 건 것도 실패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만 걸었으면 그 다리를 들어 올려 그쪽으로 아데사냐를 넘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동시에 걸어서 아데사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페레이라는 한 다리로 서 있고 균형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역으로 테이크다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데사냐가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페레이라를 케이지에 모은 다음 안다리를 시도하는 등 몇 차례 테이크다운을 노렸지만 페레이라의 순수 힘과 몸무게가 한몫하면서 넘기기 어려운 상대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미들급 체중인 185파운드, 약 84kg를 맞추긴 하지만 경기장에 입장할 때 페레이라는 무려 211파운드, 약 96kg입니다. 실제로 체중을 맞춘 다음 경기 직전에 다시 몸무게를 회복한 것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더 큰 상대를 들어 넘기기는 생각보다 어려웠고 2차전에서 아데사냐가 레슬링 비중이 높은 전략을 들고 나온다고 해도 애초에 페레이라를 넘어뜨리기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로건이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페레이라의 어마어마한 감량폭을 보고 이건 허락된 반칙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MMA에서 감량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몸에서 수분을 뺀다는 것은 당연히 건강에 매우 좋지 않고 어쩌면 선수 커리어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끔 만약 모든 선수들이 감량을 하지 않고 싸운다면 각 체급마다 챔피언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우선 미들급 챔피언은 코빙턴같이 작은 웰터급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코빙턴은 체중이 180에서 185파운드 정도 되고 우스만 같은 선수는 200파운드이기 때문에 라이트 헤비급으로 가야 합니다. 아데사냐도 200파운드 정도 되기 때문에 라이트 헤비급으로 가야 하고 아주 무거운 라이트급 선수도 미들급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이리에도 18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고 챈들러는 190파운드라고 합니다. 파울로 코스타 같은 선수는 220파운드를 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헤비급으로 가야 합니다. 참고로 코스타 대 휘테커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코스타는 휘테커와 싸우기 전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원한다고 했지만 UFC가 코스타를 무시해 경기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휘테커는 코스타를 위해 이미 훈련 중에 있지만 상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데사냐가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면 휘테커 대 페레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레이라는 전진 압박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휘테커에게도 좋은 매치업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휘테커는 아데사냐의 탁월한 거리 조절 능력과 살짝 빠지고 치는 카운터에 취약했다면 페레이라는 시작부터 휘테커에게 전진 압박을 걸 것입니다. 또 페레이라의 굳고 다리 사이의 간격이 좁은 자세는 아데사냐의 낮고 두 발이 넓은 자세와 대조됩니다. 페레이라처럼 곧게 서 있으면 테이크다운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데사냐 대 페레이라 2차전이 더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둘의 매치업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플링 말고 타격에서 페레이라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페레이라는 아데사냐의 시간차 공격에 많이 고전했는데 아데사냐는 긴 잽으로 거리를 좁힌 다음 반박자 쉬고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뻗은 팔로 거리를 잴 수도 있고 페레이라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어 스트레이트를 효과적으로 셋업했습니다. 또 아데사냐는 단발성 잽을 경기 내내 던졌습니다. 잽 후에 후속타가 없었기 때문에 페레이라는 잽만 나오는 것에 익숙해져 이후의 스트레이트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데사냐의 잽을 본 다음 후속타를 방어하기보다는 카운터를 시도하기 위해 백스텝을 밟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반박자 늦게 나오는 스트레이트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데사냐의 손싸움에 많이 고전했습니다. 페레이라가
전진 압박을 건 다음 아데사냐를 케이지에 몰았을 때 아데사냐는 단순히 손을 뻗어 페레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페레라는 생각보다 이 손싸움에 잘 대응하지 못했고 아데사냐는 페레라의 왼손을 효과적으로 막아 레프트 훅을 봉쇄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페레라가 클린치에서의 대처 방법이 좋아지면 훨씬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데사냐는 페레라의 전진 압박을 막기 위해 클린치를 잡아 페레라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클린치를 잡을 때마다 빠져나가거나 클린치에서의 공격이 더 좋아진다면 아데사냐가 마음껏 클린치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레라의 경우 아데사냐의 다리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움직임이 주특기인 선수 상대로 레그킥은 아주 효과적인 무기이죠. 페레라는 아데사냐를 케이지에 몰아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본인이 더 유리한 복싱 거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데사냐의 움직임을 레그킥을 통해 묶는 것은 해당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라운드 때 페레라의 레그킥을 몇 대 맞고 아데사냐가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잽을 던지면서 체중이 앞다리에 쏠려 있을 때 강한 레그킥을 맞고 난 후 푸더크가 약간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전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레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챔피언입니다. 타격이라는 한 영역만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탑10 선수들 중 페레라를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UFC 랭킹을 올라오면서 제대로 된 레슬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슬링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래플링을 충분히 단련시키지 않은 상태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페레라의 상대 중에서 아데사냐가 어쩌면 가장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타격으로 유명하고 그래플링이 약점인 아데사냐가 지금까지 페레라의 상대들 중 레슬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줬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긴 합니다. 둘의 2차전이 과연 성사될지, 만약 성사된다면 언제 성사될지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또 기대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